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로는요, 그 그림보다 실물 위주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실물을 보고 난 이후에 그림으로 복습을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요,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무엇보다 많은 반복을 해 주었을 때 이 아이들의 지능이 깨어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달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실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먹는 과일, 채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동물, 뭐 식물, 이런 사물들, 그 다음에 장난감,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왜 필요한지, 우리한테는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싫은지, 요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해주고 나서 그것과 함께 그림으로, 요즘에는 집에도 다 컴퓨터들이 있으시니까 출력들을 해서 보여주고, 또 동화책을 통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빨리 오겠죠. 물론 빨리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아에서 빨리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조차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힘든 걸음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서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놀아주시면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체를 인식하고 개념에 대한 일반 지식으로 물건을 어디에 사용한다, 또 어떻게 이용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충분히 표현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습득하면서 이해하는 능력이 얼른 잘할 수가 있겠죠. 어느 날부터 엄마와 내가 소통이 잘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 애가 내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 엄마랑 아이가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엄마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우리 아이의 지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 알아서 투자를 많이 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맞춤 육아 보육 전문인이란, 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들은요, 아이들을 위한 맞춤 육아 전문가가 돼주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아이의 장단점과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자기 개발, 그 자기 이해 도구들이 있어요. 그 청소년 시기, 성인 시기, 이미 뭐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아이의 성향, 장단점,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알 수 있는 척도를 이미 이제 조사를 하고, 중학교 가도 또 조사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또 조사를 하고, 성인이 되어도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자기 이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전에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건 놀이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혹은 이 아이가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이 아이가 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엄마들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에 맞게 걸어가고, 그것에 맞게 놀아주는 것, 그것에 맞게, 그 아이의 욕구에 맞게, 그 아이 시기에 맞게 대응책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육, 육아 보육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엄마예요. 사실은 그게 엄마일 때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오늘날은 근데 우리 엄마들이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엄마보다 할머니가 교육에, 육아에 그 일선에 있기도 한데요. 육아를 전담하는 사람이 엄마보다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이를 할머니가 가르치면은, 할머니가 키우면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학계 보고가 있기도 했었어요. 할머니들은 기다려줄 줄 알고, 할머니들은 그 웬만하면 그 아이한테 화내지 않고
칭찬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전문가는 할머니보다는 엄마가 맞다는 것. 그래서 엄마가 비록 일을 하는 분, 엄마가 워킹맘이라 할지라도 육아의 1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자각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아의 주체자는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인 나다 라는 책임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의 대부분을 할머니가 하고 있어도 육아의 1차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할머니보다 내가 더 아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오히려 할머니랑 오래 있어도요, 주말만 엄마랑 논다고 하더라도 엄마랑 노는 것에서 아이들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는 예가 많아요. 엄마가 피곤해서 아이를 자꾸 쳐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잠깐씩 눈 맞추고 잠깐씩 엄마랑 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서적인 안정감과 엄마와의 교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와는 교감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무의식 중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육아를 전담을 하더라도 보육의 전문가, 육아의 전문가, 우리 아이의 육아의 전문가는 바로 나다라는 책임의식을 좀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제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능력은 아이의 기질을 먼저 알고 그것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할머니보다 엄마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아이는요,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엄마한테 드러내거든요. 낯가림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는 낯가림이 많고 내성적이다라는 것을 사람이 보면 두렵고, 그 낯선 사람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엄마한테 표현을 해요. 엄마들이 자꾸 놓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를 조금 예민하게 관찰을 하시면 아이의 성향을 금방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보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아이 주위의 환경 변화를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또한 자라면서 환경의 변화조차 필요하거든요. 요 시기에 맞는 환경과 여건, 요 시기에 맞는 환경과 여건이 필요해요. 그거를 빨리빨리 좀 캐치를 잘 하셔서 주위 환경의 변화를 그 시기에 맞게 조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의 결과로 아이를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늘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좀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아이의 기질과 주위 환경의 변화, 그리고 엄마의 놀이 방법과 순서, 그런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각기 개월수마다 다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월수에 맞게 아이들을 육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개월수 맞게 다르게 자라는 것을 엄마가 잊지 말고 잘 캐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나의 몫이구나, 이렇게 잘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의 성격에 따라 놀이를 실행하는 매뉴얼을 각기 다르게 내 머릿속에 좀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 요즘에는 정보가 참 많아요.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육아의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엄마들 여러 가지 사이트에 이제 뭐 가입을 하셔서 다른 엄마들이랑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시는데, 사실 어떤 엄마들은 그거를 내 아이와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뭐 그 집 아이는 뭐 2개월 만에 뭐 옹알이를 시작했다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걔는 뭐 저기 100일 되기 전에 뒤집기를 했다는데 우리 애는 왜, 그때 걔는 뭐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 애는 왜, 그렇게 자꾸 비교의 대상으로 보시면 우리 엄마가 조바심을 느끼게 돼요. 사실 엄마가 느끼는 조바심은요, 아이를 예민하게 만들어요. 아이를 예민하게 만들고 아이를 산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엄마들 그래서요,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이 아이를 단계별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실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중심, 누가 어떻게 했다 하더라에 좀 연연하지 않고 키우실 필요가 좀 있어요. 꼭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가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잘 따라와 줄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는 예민해진다. 사실은요, 그 3, 4세 이전에 만들어진 성격은 사실 평생 가져가게 돼요. 제가 성인들을 데리고 상담을 해봐도 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요, 과거 7세 이전에 혹은 뭐 5살 혹은 4살 혹은 6살 뭐 이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무의식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얘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5살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엄마들이 정말 느리게 천천히 우리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면서 정서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아이를 키워주었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저 모습이 안 되었을 텐데 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요때만큼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정서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을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고 그때그때에 따라,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 맞게 그 양육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